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2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고는 있지만은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아닐까 합니다. 거기다가 수능을 마친 22일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관련 내용과 함께 또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도성훈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요즘에 더 바쁘시죠 지금? 예, 요즘 많이 바쁩니다. 예, 또 비상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참 그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감님. 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바로 내일 치러질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해서 방역에 또 만전을 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청은 수험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주 전부터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면서 빈틈없는 수능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53개 일반 시험장과 5개의 별도 시험장, 2개의 병원 시험장에서 26,197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15일에는 해송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수능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험실 준비 상황과 또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실 내에 소독이나 환기, 또 책상 배치, 또 이번에 특별히 이제 점심시간에는 칸막이가 점심시간에만 설치가 되거든요. 아, 점심시간에만요? 예. 그래서 그 종이 칸막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안심하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과 함께 시험장에서의 그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은 그때는 뭐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가 수능을 앞둔 며칠 사이에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험생 유형별로 철저하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안전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데 다만 시험 당일날 37.5도 이상의 발열이라든가 기침,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놨고요. 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격리 대상의 수험생들은 인천의 5개교에 준비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 2곳에서 그래서 병원 시험장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2곳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모를 시험장 교체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 시험장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 그 때가 때이니만큼 시험장에서 부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수험생들이 절대 해서는 뭐 안 되는 일이고 뭐 마르고 닳도록 들어도 모자랄 말이 아닐까 싶은데 또 반대로 수능날 당일에 시험이 실시가 되는 중에 우리 또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될 일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다시 한번 좀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이 예비 소집일이기 때문에 그 소집에 반드시 참여하고 또 본인이 치를 시험실 외부에서나마 어딘가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왔던 그런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공든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험생 반입 금지 물품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시고요. 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예. 신분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그 유형에 속하는 것이 4교시의 탐구 영역 응시 순서가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 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나라 대학 수능 시험은 국민 수능입니다. 그렇죠. 출근 시간도 조정하고 듣기 평가 시간이면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가 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인교통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내일만큼은 학교 주변을 지날 때 자동차 경적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꼭 출발 경인대행진을 청취하면서 돌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수험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늦지 않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내일 방송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감님, 수능 이후에 첫 월요일인 22일부터는 사실상 이제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인 요즘에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추세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3주간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예.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또 기존에 배치된 방역 인력 외에도 학교 방역 인력 약 9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요. 예. 또 학교 주변을 학생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명을 학교 생활 방역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기숙사 학교라든가 과대 과밀 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에 선제 검사, PCR 선제 검사 대상 규모를 대폭 늘리고 또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염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하나 또 염려가 되는 것이요, 교육감님.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에 이 전면 등교를 앞두고 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인천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은 3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면 등교가 맞을까? 여전히 그 의문 부호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면 등교의 선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따로 접종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업 일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나 또는 심리, 정서, 사회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그 교육 결손을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등교 일수를 늘려야 된다. 이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전면 등교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뭐 22일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방역 당국 정부에서는 그 방역 수칙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이 어렵고 또 접종의 편익이나 또는 고령층 전파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소아청소년에게도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랬군요.
자, 그리고요. 제가 그 내년도 예산안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교육감님. 네. 4조 7,969억 원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큰 돈이 전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뭐랄까요, 좀 세부적으로 이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또 궁금해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교육감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예. 굉장히 큰 돈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또 실제 큰 돈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 교육비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직성 경비요. 예, 뭐 인건비라든가 또는 뭐 운영비라든가 예, 또는 예.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불가피하게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돈들이 예.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5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회복 함께 가는 미래 교육을 설정을 해서 예. 3,366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예. 또는 정서, 사회성 회복 또 그동안 체험 활동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체험 활동비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돈이고요. 예. 그다음에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교육 424억 원인데요. 예. 사이버 진로교육원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사이버 진로 교육원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내년에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메타버스도 들어갑니까?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실감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미래지향적인 인천형 직업교육을 위해서 직업계고 재구조화라든가 안전한 실습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고요. 예. 또 학생들에게 1:1 디바이스 보급을 위한 휴먼 디지털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한 1,900억 정도 예산인데요.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전체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전체 학생에게요? 예, 1학년 전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디바이스 보급률을 보면 이번에 이제 이거 추가 보급이 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의 38%가 이제 디바이스를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중학생만 따진다면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여건들을 지금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기후 생태 해양 교육을 위한 예산, 특히 이번에는 인천이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교육에도 초점을 맞춰서 역점 사업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시민 교육과 같은 이해 교육이나 다구 교육을 추진하고 또 난정 평화 교육원을 내년도에 오픈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총 또 3,300억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이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1 고1 대상의 무상교육비 특히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누리과정 유치원 유학비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입니다. 이게 한 2,1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립학교 만 5세 무상교육비로 또 285억 원을 편성을 해서 무상교육 실현에 5,400억 정도가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중1, 고1 그 무상 교복비도 들어가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2019년부터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같은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한 또 5,4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개발 지역에 있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하는데 한 1,800억. 또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후 환경 개선비를 위해서 또 3,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도서 지역에 관사 증축을 이번에 완전히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강화도는 80동 정도를 예상을 하고 또 추가되는 비용은 나중에 또 더 건축을 할 예정이고요. 또 화장실 개축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그리고 화변기를 양변기로 학교에서 필요한 숫자만큼만 제외한 모든 그 화변기를 양변기로 고치는 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학교 기본 운영 지원비가 또 3,4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 기본 운영비에 속하는 것이고 도서 지역의 고충을 감안해서 기본 운영비 20%를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균형 발전 대상교에게 추가 지원되는 109개 교에 추가 지원되는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제도인 주며 참여 예산 사업 예산도 편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운영비로 3조 200억을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신중하게 책정을 하신 것 같고 참 그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이슈였지만은 지난 10일에 그 2021년 그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그 지방교육체 전액 상환금으로 총 353억 원을 편성을 하고 그 채무 제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결국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쓰이게 될 테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산이 언제나 빠듯한 상황인데요. 그 예산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취임을 한 2018년 말에는 지방채가 4,084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지방채를 상환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추경에서 353억 원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돈으로 교육회복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비용 정도를 남겨놨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27억 원의 그 이자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평탄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절감한 예산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 사업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디지털 교육 도시 인천을 향한 첫 걸음으로 내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입학할 때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노트북을 전체 학생에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게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온 미래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좀 더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디지털 교육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트북 대여는 이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문해력을 위한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끝내는 1인 1디바이스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노트북 2만 5천여 대 구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이들이기 때문에 1학년 입학생들이 가정에서 원격 수업이라든가 문서 작성 등의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집에도 노트북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 그래서 그동안 그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가 부족한 그럼요. 엄마 아빠 친구 내 친구 노트북 샀어요. 저도 좀 사게 해줘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서는 해소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주지 않니?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디지털 그 문해력을 네.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생도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노트북 사용하면서 네.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파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노트북 사용에 있어서의 콜센터도 운영해 주시고. 저도 좀 어떻게 대여 안 되죠? 교육감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습니다. 아, 노트북 바꿀 때가 됐는데 이거 예, 아무튼 농담이고요. 참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올 한 해도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내년도 인천시 교육청 살림살이 준비까지 탄탄하게 해 놓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일생일대 큰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과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정말 중요한 고2, 고3을 보낸 수험생들이고요. 예. 또 그것을 안타깝게 지켜본 우리 학부모님들, 시민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우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와 싸우면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천 시민 모두의 미래이며 예. 희망입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와 자기 관리로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천교육청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그 내일 거의 뭐 새벽부터 우리 교육감님 엄청 바쁘시겠어요. 제가 새벽 4시에 할 일이 있습니다. 아, 새벽에 뭐 어디 가시는데요? 시험지 개봉을 해줘야 됩니다. 아, 교육감님께서 개봉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시험 못 보는 시험 못 거죠. 보죠. 예, 교육감님 오늘 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일찍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성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햇살